캠퍼스 내를 돌아다니며 종교를 권유하는 이들. 서울대 캠퍼스에서 시간을 보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만나본 적 있을 텐데요. 지난 3월, 포교 행위에 대한 학생 사회에서의 공론화 및 대책 마련 요구라는 제목의 글이 에브리타임에서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얻으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글의 내용은 학내의 과도한 길거리 전도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대응을 촉구하는 것이었는데요. 종교활동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이 글이 이처럼 많은 공감을 모은 것은 많은 학내 구성원이 캠퍼스 내의 길거리 전도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문제는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학생 커뮤니티와 학내 구성원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캠퍼스 내 길거리 전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캠퍼스 내에서 경험하는 길거리 전도는 어떤 것인지 학내 구성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방금도 한 2번 왔다 간 것 같아요. 주로 뭐 혼자 앉아있으면 항상 뭐 어디 박사과정 다니는 학생인데 좋은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자라는. 그분이 저한테 다가오셔서 처음에는 본인이 서울대학교 출신인데 후배들한테 좋은 얘기를 전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저의 소속을 물으시고 이야기를 이어나갔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저보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아무래도 좋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서, 제가 버스 정거장에 가고 있었는데 따라오시면서 계속 하나님 뭐에 대해서 뭐 아시냐 이런 식으로 물으면서 다가왔고, 저는 불교라고 얘기를 해도 뭐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당황스럽기는 했어요. 사실 모르는 사람인데 계속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를 쫓아오시니까 거의 한 100m, 200m를 저랑 같이 걸으셨거든요. 그때 계속 저는 이제 저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잘은 모르는데 그분들이 뭐 재학생이라고 말하는데 재학생이 아니지 않나요? 캠퍼스 관리과에 따르면 학기 중 신원이 불분명한 외부인이 전도 행위를 하며 따라온다는 신고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한 신고 접수 후 캠퍼스 관리과 측에서 전도 행위자를 캠퍼스 밖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한 사례도 있다는데요.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도 활동 가운데 다소 과도한 수준의 전도로 인해 구성원들이 불편함과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이나 뭔가 일정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와서 말을 걸면은 아무래도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선 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불편한 점이 계속되다 보니까 정말 길을 묻거나 단순히 뭔가 제 도움이 필요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도 먼저 경계부터 하게 돼가지고 타인에 대한 경계가 좀 많아지는 건 있는 것 같고, 날 좋거나 그럴 때 점심시간 유동인구가 많을 때 자주 나오는데, 그럴 때 뭐 햇볕 쬐러 나가고 싶은데 그냥 마음 놓고 돌아다니기가 약간 불편한 그런 것도 있고, 불교 신자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그 원래 종교에 자꾸 어긋나도록 뭔가 그런 불편함을 유발하는 게 있어서, 이동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빼앗기는 것뿐 아니라 캠퍼스 생활 전반에서 겪는 불편까지 학생들의 경험을 직접 들어보니 과도한 길거리 전도에 대한 그들의 불만은 다양했습니다. 일단은 현대 사회에는 여러 종교를 선택할 자유도 있지만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종교라고 하는 거가 그 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 혹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종교라고 하는 게 자기 삶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반하는, 자기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얘기를 전도라는 이름으로 상대방 의사와 무관하게 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어쨌든 불편함을 끼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얘기들을 드리더라도 그 기본적으로 한계를 넘어섰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하철에서는 지금 전도 행위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조용하게 어쨌든 목적지로 가는 사람들의 그런 어쨌든 사적 어쨌든 삶을 훼손받고 싶어 하지 않은 욕구들이 있으니까. 그 점에서 보면 대학도 넓게 보면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은 이게 공공성이 있는 공간에서는요, 전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 공동체 전체에 대한 불안과 의심이 생기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겠죠. 저런 행사나 저런 부스를 믿어도 될까? 저 친구는 혹시 이단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다 갖게 되면은 교육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학교가 어떤 서로 배움을 나누고 친구들과 친밀해지는 공동체적 공간이 아니라
경계와 회피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캠퍼스 내의 과도한 길거리 전도는 단순히 귀찮고 성가시게 말을 거는 행위라서 문제인 것일까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이들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종교의 사람들을 포섭하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신흥 종교를 연구, 보도하는 월간지인 현대종교의 2023년 캠퍼스 이단 현황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기독교계 이단 종교들의 전도 방법은 길거리 포교 및 설문조사로 전도 활동 가운데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종교에 포섭되는 주요 대상을 살펴보면 대학생을 포함하는 청년층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는 우리가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도 활동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추산으로 2023년 기준 이제 상담 건수가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청년 대학생들의 상담 건수가 전체에서 37% 정도 되니까 높은 비율이죠.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이 더 많이 사이비 종교의 포섭에 당하고 있다는 거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이단 상담소 보고에 따르면 신천지 피해자 중에 약 40%가 대학교 시절에 포섭당했다고 하니까 대학생 때에 당하는 피해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청년 종교 피해 청원 사례들을 살펴봐도 대학가에 관련된 민원 사례가 가장 많기도 해요. 청년 시기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종교에 포섭된다면 단순히 전도 활동으로 인한 불쾌함이나 불편을 넘어 개인의 삶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학생 때 그렇게 이제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면 뭐 학업이나 뭐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피해가 크고 또 가족 간의 관계도 이제 크게 데미지를 입습니다. 이제 사이비 종교의 활동에 매진하도록 종교사기 입장에서는 유도하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가족들이나 믿을 만한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게 만들죠. 너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거야 라면서 가스라이팅 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혼란이나 정신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끔 유도합니다. 또 금전적인 피해도 발생하죠. 뭐 거기서 요구하는 헌금이라거나 활동비 같은 것도 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알바비까지도 다 그 집단에 쏟아붓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이제 그 사이비 종교의 활동을 충족하기 위해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한다거나 뭐 밤늦게 뭐 대리운전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왕왕 보고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종교들은 주로 전도 시에 정체를 숨기는 방식의 수법을 많이 활용하기에 나도 모르게 이들에게 포섭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TI나 애니어그램, 도형상담, 미술심리치료 등으로 접근하여서 전화번호를 따내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이다 보니까 개인정보, 전화번호를 유출시키는 경우들이 많은. 첫 번째로는 이 집단이 자기 소속을 투명하게 공개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어떤 단체인지 보통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교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러지 않죠. 그냥 뭐 좋은 성경 모임입니다. 힐링 단체입니다. 무슨 동아리입니다 하고 일단 친밀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하는 시간도 거치고 그 사람이 우리 이단 집단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다 하면은 포섭하고 또 성경 공부방에 데려가고 교리적으로 세뇌하고 이런 복잡한 단계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 접근하는 이제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종교단체들은 보통 그 단체에서 만남을 갖거나 아니면 외부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비밀로 하게 해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은 비밀로 해줘. 뭐 이 공간을 잠깐 빌린 거야. 아니면 우리가 지금 뭐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어. 이 동아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논문이 아직 기획 단계야.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그 만남 자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유도해요. 이처럼 학내에서 이뤄지는 길거리 전도는 구성원들에게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종교에 빠지는 첫걸음이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교 활동이 이처럼 불편하고 위험하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학내에는 총 10개의 종교분과 중앙동아리가 총동아리연합회에 정식 등록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단과대 동아리나 소모임 등에 소속돼 종교활동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종교활동을 하고자 한다는데요. 기독교 동아리 CCC 대표 조준서 씨는 공손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도활동을 하려 항상 노력하며 최근에는 주로 부스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종교를 접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학내 종교활동, 특히 길거리 전도 활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월간 현대종교의 탁지원 소장은 종교활동의 적절성은 종교의 성격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 예의와 배려를 지키면서 자기의 종교들에 대해서 전한 것은 종교의 자유가 범주에 속한 너무나 타당하고 당연한 이것이 정도를 넘어섰는가, 상식적인가, 상식 밖인가의 문제는 기성 종교에도 저는 적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교의 포교에 대해서 나는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기성 종교도 질타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까지가 저는 전도와 선교의 최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투명하고 정직하게 목적을 밝히고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며 종교를 권유하는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투명성을 지켜야겠죠. 내가 어떤 집단에서 나왔고 어떤 신앙을 갖고 있고 전도를 목적으로 접근하면서도 이거는 뭐 전도가 아니야 뭐 이러지 말고 사람들을 기만하지 않고 정직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겠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어야겠죠. 전도는 강요가 아니고 이제 제안이어야 하고 상대가 거절했을 때 물러나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준다거나 이러지 않아야 하고요. 상대를 존중하고 이제 평화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활동을 한다면 당연히 비정상적인 종교활동이랑 구별이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굳이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대중들이 그냥 현장에서 알아요. 이게 정상적인 종교인지 비정상적인 종교인지. 그러면 대중들은 선택할 수 있죠. 정말 종교 생활을 하고 싶다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정상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알아서 접근할 것이고 비정상적인 전도 활동은 거절하겠죠. 본인들이 현장에서. 그렇다면 만약 캠퍼스에서 길거리 전도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도의 내용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적 문제가 없는 종교단체인지 검토하고 확인하는 단계가 중요하며 전도를 원치 않는 경우 적절한 거절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미안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대신 유인물 하나 달라, 명함 하나 달라. 내가 생각해보고 연락을 주겠다라고 해서 나에게 선택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절대로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생겨지지 않도록 개인정보는 유출하지 않는 게, 그 다음에 집에 와서 학교에서 선후배나 지인들 통해 또는 저희 같은 기관들을 통해서 그 단체가 어떤 단체를 확인해 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연락이나 앞으로 다가올 때 관계를 형성하지 마시고요. 건전한 단체인 것이 맞다라고 하면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그 단체에 관계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종교의 자유에도 포함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거절 의사를 표했음에도 이어지는 전도에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학내에서 괴롭힘에 준하는 포교나 그로 인한 피해를 겪을 경우 02-880-8112 또는 8119에 신고하면 캠퍼스 안전반 측에서 즉시 출동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종교에 포섭됐거나 포섭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면 본인의 피해 상황을 인식하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이단이고 사이비긴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좋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착하고. 당신에게 사기를 행하려고 속이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피해를 입었구나. 이게 아무리 사람들이 좋더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는구나라는 걸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에게 주고 있는 공포감이나 심리적인 압박감, 부채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 정신건강에 데미지를 주고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이제 나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고 직장에 찾아오더라도 또 찾아오면 스토커로 신고합니다 라고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스스로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기 어렵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을 이제 그 집단까지 데려간 사이비 사람들이 다수라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반응하기 어렵거나 이러면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믿을 만한 이제 전문가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솔직하게 상황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이단 관련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관련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웠던 교리들 때문에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니까 그걸 씻어내는 과정도 중요하고요.
대전대 경찰학과 노현상 외래 교수는 단순한 길거리 전도는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거절 의사를 여러 번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종교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4호를, 금전적 착취나 사기를 행하는 경우 형법 제347조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노현상 외래 교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종교들의 범죄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무형의 피해를 입히기도 하며 많은 경우 반사회적이고 폐쇄적인 특징을 갖기 때문에 적절히 처벌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평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적 차원의 대응을 넘어 학교 차원에서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학교 차원에서 이거가 조금 더 공론화돼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적절한 방식이 취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전도 활동들을 보완적으로 보장한다든지 이것들은 이제 고민이 좀 더 돼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지하철역에서 물건 팔 수 없잖아요.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뭐 물건이 좋고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전하려고 하는 종교적 가르침이 옳은가 안 옳은가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이런 공간들, 특히 이제 대학 캠퍼스와 같은 공간들은 전체적으로 보호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이 대학 대학 캠퍼스 내에서의 전도 활동도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어쨌든 적절한 방식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교는 이제 학생의 학습권과 인격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이비 종교들의 포교 활동이 뭐 강의실, 뭐 도서관, 식당 같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못하게 해야겠고, 동아리나 뭐 설문조사 같은 위장 활동을 하고 있다면 학교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자유로운 활동으로 존중할 것이 아니라 교육 환경을 침해하는 유사 종교의 사기 활동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재시키고 신고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해요. 이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게 창구가 있어야 돼요. 학교가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매뉴얼을 갖춰야 합니다. 특정 단체가 허위 정보로 뭐 부스를 연다거나 뭐 동아리를 위장 등록한다거나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강의실을 대여해서 자기들 행사를 진행하기도 해요. 뭐 사이비 이름을 내걸고 안 하니까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좀 면밀히 심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사이비 종교의 활동으로 적발됐을 경우 취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내부 규칙이 있어야 돼요. 학내에서 과도한 전도로 인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3년 대학연합 무신론 동아리 프리싱커스에서는 학내 전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일명 전도 퇴치 카드를 배포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5년 출범한 제58대 총학생회 디테일은 캠퍼스 내에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전도 행위를 제재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과 실행의 어려움 등의 문제에 부딪히며 이후 이 문제에 대한 학교 차원의 유의미한 대응이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캠퍼스 내에서 이뤄지는 도를 넘은 전도로 인한 문제에 많은 학내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현 시점, 종교의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학내 구성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첫걸음을 어떻게 내딛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볼 때가 아닐까요? 종교란 누군가에게 삶의 의미이자 위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해하기 힘들고 거부감을 주는 존재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종교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의 간극은 점점 커지고 있어 종교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지기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종교와 관련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그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이해,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중요합니다. 종교학과에서 종교 문해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종교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우리가 전 세계에 여러 종교들이 있다고 하면 이 종교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어떻게 종교 생활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어쨌든 기본적인 암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운전을 하려고 해도 운전면허 이론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실기 시험도 보는 것처럼 종교 활동 역시도 바람직한 방식으로 종교 활동하려고 하면 종교의 근본 의미가 뭐고 어떤 종교 활동이나 신행 활동이 우리 개인에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알미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지금 이제 현대 세대에는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지식이 되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포교라든지 선교라든지 특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 사이비 종교 같은 이 반사회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종교들의 젊은 친구들이 끌리는 것도 적절한 방식으로 막을 수가 없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단순히 특정 공간에서 선교를 못하게 한다, 전도를 못하게 한다보다 더 근본적인 예방의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고민돼야 될 게 아닌가. 적절하고 상식적이고 건강한 포교나 관계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좀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윤리, 도덕, 사회,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바 사이비 종교 이단의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내가 비종교인이다, 종교인이다 라고 해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문제이라 생각이 듭니다. 나도 또는 우리도 이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사람이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길은 무엇일까요? 종교에 대한 무조건적 강요나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